안녕하십니까. 코르셋 특수교육학 담당자 김남진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오늘은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 5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화 그리고 기출 과정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서 저의 강의 안내를 듣는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주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5월에서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에 걸쳐서 들었을 때 풀세트가 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된 이유, 두 가지 그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린을 통해서 이거 한번 보시죠. 누군가 예전에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위쪽을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위쪽보다는 한번 밑에 쪽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N수생들 모두가 항상 모두가 열심히 하셨죠.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왜 또 실패라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내서 지금이면 교육 현장에 있으셔야 될 게 마땅한데 지금의 여러분은 또 소중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왜 거듭 넘어져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왜 거듭 넘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지금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5월에서부터 7월에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 강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강의 일정입니다. 지금 1월 달서부터 저하고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은 기본 이론 2까지를 마친 게 돼요. 그래서 5월 달부터 7월 달부터는 심화에서부터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하고 2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1, 2월 달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본이론 1 이렇게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4월 달까지 이루어진 것을 기본이론 2 이렇게 했었고 각각의 영역은 기본이론 1 같은 경우는 행동수정이론 혹은 행동지원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영역, 2 영역에서는 공학을 기초로 해서 많은 부분이 언급되는 과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흐름을 지금 5월에서부터 7월에 이어지는 심화 및 기출문제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대로 이어봤고 5월, 7월이 끝나면 이제 8월, 9월 여러분들에게는 8월이라는 방학이 끼어 있죠. 8월과 9월에서는 기출문제 변형을 한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다시 파이널로 해서 이론에 대한 총정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일정은 당연히 11월 달에 있는 실전을 대비를 해서 모의고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흐름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심화 그리고 기출문제 과정에서의 중점 사항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중점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넉 달에 걸쳐서 열심히 달려오시고 그 다음에 저가 강의를 했고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다져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드릴 겁니다. 보충도 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공고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공고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만 갖고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다소 모자랄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그래서 심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심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보셨던 기본 과정하고 완전히 동떨어진다 그러면 또한 한편으로는 인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심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학습 내용이란 기본 과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본 과정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한편으로 봐서는 기본 과정의 내용을 조금 더 정교화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교화, 그리고 첫 번째 공고화, 그리고 두 번째 정교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이론을 쭉 계속적으로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정교화를 통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이해 보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료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의는 중점을 이와 같이 세 가지에다가 목표를 두어 봤습니다. 강의 계획 우선 말씀을 드리죠. 이와 같이 세 가지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총 12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5월 6일이 개강일이 되는 거죠. 5월 6일이 개강일이 되고 강의 시간은 주당 1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강의 일자로 잡았는데 요 두 요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10시간을 제가 할애를 여러분들에게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보충 그리고 복습 플러스 심화, 기출 이 세 가지 과정이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주된 내용은 복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보충이라는 부분이 곁들여집니다. 그리고 심화 이와 같이 이론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은 4시간을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복습 그리고 보충, 심화 이와 같은 세 가지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 더불어서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수업을 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 복습하고 보충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해드릴 것이고 다시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 것이니만큼 새롭게 저희 강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큰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목요일은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수요일에 정확히 이론만 하고 끝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각각의 분량이라든지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먼저 끝나면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학교 수업 같이 끝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들어갈 것이고 혹여 반대로 수요일 4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싶을 적에는 목요일 수업까지도 계속 이론 정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목요일 수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수업은 10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보시면 점심시간 30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이 할애되어 있는데 이 점심시간 30분이라는 것은 괜찮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주문을 하고 아주 여유 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드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책상에 앉으셔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나른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나른해진다라는 것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주의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한 30여 분 정도 가까운 곳에서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30분 정도를 할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의 특성 한번 볼게요. 강의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15개 영역입니다. 전체 15개 영역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과정에 대한 내용 복습하고 보충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다음으로 심화 과정에 대한 정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안내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설정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이 과정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풀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풀이 과정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수준이면 끝납니다. 맞으면 끝, 틀리면 왜 틀렸지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그 정도는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추후에 이 슬라이드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재 자체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연도별 2011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특정 연도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학문적 유행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그 문제를 다시 볼 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출제 방식들이 바뀌면서 새롭게 진입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한 거, 두 번째는 영역별입니다. 키워드별로 정리한 게 아니고요. 키워드별로 정리한 것도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장애 영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문항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용시험에 세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적장애와 교육과 관련돼서 많은 교재들은 몇몇 교재들은 제가 본 몇몇 교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적장애와 교육과 관련된 문항만 슬래팅을 해서 기출문제로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같이 혼재되어 출제를 하지요. 본문 즉 제시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적장애라고 돼 있지만 밑에 문제는 행동지원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한다 그러면 임용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인지적인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 키워드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해당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지적장애를 풀면서도 지적장애 교육 문제를 풀면서도 다시 한번 행동지원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또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에 보게 되면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뒷부분에 가면 정답과 해설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혹자들에 따라서는 너무 지저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바는 뭐냐 그러면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임용이라는 부분이 거의 100% 가까이 암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심적인 부담, 실질적으로는 100% 암기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심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풀이 과정에도 관련된 이론들을 지나치게 반복하는 건 아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습과 암기를 자동화시키고자 저 개인적인 노력을 조금은 기울여 봤습니다. 이제 한참 준비 중입니다. 한참 준비 중이고 이제 한 며칠 사이면 인쇄소에서 돌아가지 싶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제가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 교재가 있습니다. 주 교재는 2권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코르셋 3 그리고 코르셋 4 이와 같이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즉 기본 이론 과정에서의 파트 구분에 맞춰 갖고 똑같이 해서 나올 건데, 심화 기출 과정 1은 행동 지원을 포함한 7개 영역입니다. 기본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6월 달서부터 진행되는 심화 기출 과정 2, 그러니까 2죠. 2에서는 특수교육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8개 영역입니다. 이와 같이 7개 영역하고 8개 영역 각자에 있어서 영역의 숫자가 차이가 나지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래는 7개 영역이었습니다만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출문제의 문항수도 별로 없을 뿐더러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범위가 좁죠. 물론 범위가 좁다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영역인데 제가 다루지 못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개별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화 교육을 추가를 해서 8개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그러면 17개 영역입니다. 15개 영역이 되는 거죠. 15개 영역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교재를 통해서 15개 영역이 나간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어떤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수업을 하다 보면 저의 욕심이 더 과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미처 분석하지 못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유인물로 별도로 제시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는 강론서에 대한 심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학 교수님들의 책을 꼭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와 달리 꼭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도 나는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강론서에 대한 심적 부담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친구가 강론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귀띔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흔들릴 겁니다. 나는 안 보고 있는데 저 친구는 보고 있다. 그러면 저 친구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강론서도 필요한 부분은 인쇄물로해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인쇄물로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강론서는 중간중간에 보실 필요는 있어요. 강론서 전체를 본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론서를 필요한 부분마다는 보시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서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쇄물 혹은 인강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파일로 별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세부 강의 일정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희의 안내를 들으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트가 2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눈치를 채셨겠죠. 그래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을 개강일로 하고 있으니 5월 6일서부터 6월 11일까지는 파트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서부터는 새로운 개강이죠. 개강 후에 새로운 개강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의를 한다라고 쳤을 때 개강 안에 다시 개강인데 6월 17일서부터 7월 23일까지는
이제 파트 2 그리고 마지막은 개별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강의에도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소 늦게 진도를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거듭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거듭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지만 빠름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름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까지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심화 및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대한 안내는 마치겠습니다. 매번 강의 때마다 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의 코르셋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코르셋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비어에다가 노란색을 칠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제 여러분은 이와 같이 비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의 강의 안내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